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태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정말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루가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 실망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주려는 것인지, 저는 이 정부를 보면 정말 국민의 마음을 완전 파괴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얼마 전까지 장관 후보자 문제로 크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바로 최정호 그리고 조동호, 이 두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거나 또 임명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불거진 그런 문제가 있었죠. 바로 김현철, 또 박영선, 장관 감이 안 되는 그런 후보자를 내세워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불통이었습니다. 국회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파행까지 빚어진 두 후보를 아예 보라는 듯이 장관으로 임명시켰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아주 이상한 사람을 내세운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은 이미선입니다. 풀이에서 이미 선을 넘은 그런 후보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운동 경기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선을 넘어서 출발하면 부정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격이죠. 지금 이미선 후보자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저는 임명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생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선 후보자의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 합산해서 모두 46억 원이 넘는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특히 자유경제체제에서 재산이 많은 것으로 해서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구성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우리가 따져 물어야 합니다. 46억 원의 재산 가운데 무려 83%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아주 주식 부자입니다. 판사를 하면서 왜 그렇게 주식에 그렇게 몰두를 했는지 정말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83% 주식 투자, 35억 원 가운데 근 70%가 한 특정 계열회사에 집중 매입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OCI 계열이라고, 이전에 동양제철화학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중견기업, 튼실한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35억 원 주식 투자 가운데 근 70%가 OCI 계열의 이테크건설 그리고 상광글라스에 그렇게 집중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OCI 계열에는 군장에너지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장에너지가 이 테크건설과 그리고 상광글라스의 73%의 대주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장에너지가 지금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장이 될 경우, 이것이 상장이 된다는 것은 코스피라든지 그리고 코스닥에 등록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주식값이 굉장히 많이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배 이상 오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사 부부, 지금 이미선 대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는 판사 출신입니다. 지금도 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오모 변호사, 이 사람도 얼마 전까지 판사였습니다. 판사인 상태에서 이 사람, 이 오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바로 OCI 계열의 재판과도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임을 두 건이나 하고, 그래서 OCI 계열의 여러 가지 기업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이 수임한 회사의 여러 가지 기업 정보를 알고 이렇게 많이 주식을 매집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 주식을 정보를 알고 아주 대량 매집을 하고 또 팔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식을 아주 몰빵처럼 35억에 70% 같으면 큰 돈입니다. 거의 한 26억 정도를 이 주식에 매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군장에너지가 지금은 비상장 회사지만 상장이 될 경우에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런 변호사 수임을 한 그런 기업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매집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 여야 가릴 것 없이 왜 이렇게 주식이 많으냐, 부부 합산해서 주식이 많으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 이미선 후보자 하는 말이 우습습니다. 주식 투자는 남편이 한 것이다. 자기는 잘 모른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이름으로 상당수 액수가 주식 투자를 한 흔적이, 거래 내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청문회입니까? 왜 남한테 미룹니까? 지난번에는 김어겸은 자기 부인에게 미뤄서 말썽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또 남편에게 미루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사가 아니고 바로 주식 투자가 이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비꼬는 모습도 상당히 그 도가 좀 높았습니다. 여러분, 웨렌 비트라든지 조지 소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식의 기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선을 비롯해서 아주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미선 소로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유정이라는 그런 헌법재판소 대법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여기 이민선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입니다. 이 사람은 한 24억 정도 가는데 한 70 몇 %를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때 후보자에서 바로 낙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법 주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까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는 이유정 후보자보다 훨씬 주식 투자 비율이 높습니다.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리고 기업 정보를 알고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면 이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선 후보 이런저런 사항을 생각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식을 투자하고 또 특정 기업에 투자하고 이런 사항들을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체크를 하지 못하는가? 정말
후보 검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이렇지 않습니까? 조현옥 인사수석이 어떤 후보자를 대상해서 그렇게 올리면 조국 민정수석이 그 수석실에서 또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후보자 추천도 안 되고 또 검증도 안 되고 이런 상태니까 지금 조조 라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조 라인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 두 사람을 꼭 쥐고 있습니다. 조현옥 인사수석과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계속해서 아무런 공격이 오더라도 방어를 하는, 절대 이 두 사람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심정으로 계속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조국이 조통이라고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조통이 뭡니까? 대통령과 같은 급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조남매, 조현옥 인사수석은 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은 남자니까 조조남매라고 아주 경밀하듯이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자, 이런 이런 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조라인은 계속 근절을 한다,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올해 49살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모 대학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부산 사람이겠죠. 그러면 어디가 연결됩니까? 부산 사람, 조국이 부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 남편이 또 보면, 남편도 판사 출신이니까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법 연구의 멤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 역시 국제임금법 연구회, 여기도 일종의 진보 법관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보는 무슨 진보?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것이 진보 아닙니까? 좌파 판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탈락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도 역시 같은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모두 강남 좌파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코드 인사인 것입니다. 코드 인사. 여러분, 코드 인사라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캠코드, 캠프, 그리고 더민주당, 코드 인사. 이것을 합산해서 캠코드 인사라는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계속해서 마이웨이, 내 방식대로 간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또 설령 남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더라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그 주식 투자 성향도 특정 기업에 아주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 어떻게 이런 주식을 투자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변호사로서 수임한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기업 정보를 알고 대량 매집할 수 있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선 후보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부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후보자로서 남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미리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헌법재판관 소식이, 내정된 소식이 연락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을 처분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재판관이 되면 주식을 처분하겠다,
그러면 남편분 주식까지 모두 처분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비상장 주식이 상장이 되면서 아주 천정부지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이게 아까워서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모두 8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정미 당시 임시 재판소장 등등 8명이 재판을 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고 보십니까? 당시 촛불 세력에 급박에 겁이 먹었어. 8대 0으로 그렇게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영원히 후대에 남을 것입니다. 이정미 등등 상당수 헌법 재판관들이 나중에 물러날 때 문재인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훈장이 영원할 줄 압니까? 저는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를 이런 식으로 계속 좌파 세력, 이런 세력으로 충당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여러분, 좌파는 보통 진보라고 하면 그래도 깨끗하고 흠결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배부른 좌파들입니다. 여러분, 재산 46억, 40대 후반에 재산이 46억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좌파라고 자청하면서 이런 상태, 이런 돈 욕심에 이렇게 주식에 몰빵하고 또 지난번에 김의겸처럼 모든 재산, 전세금까지 끌어모은 모든 재산을 한 곳에 올인하는 좌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 무슨 돈에 그냥 환장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과연 아주 깨끗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 후보자 공청회 문제에서, 청문회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봉합 조치 없이 임명하는 문재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뻔뻔한 것이 그대로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런 후보자를 내정해서 국회 청문회 등장시키고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정부가 과연 좋은 정부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 2017년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처럼 낙마를 시키십시오. 스스로 낙마를 하면 좋겠지만 자신이 계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돈 많은 주식 부자, 이런 재판관 후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는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정말 인사정책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조국과 조현옥, 양조씨 남매에 대해서 정말 허탈하고 또 욕이 나오고 이 분수령,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 문재인 정부는 정말 앞으로 큰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여러 문제, 이미 선을 넘은 그런 후보입니다. 선을 넘었으면 부정실격을 시키십시오. 감사합니다.